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우리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2014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죠. 문화협력과 교류, 또 신남방 정책, 정상회의 전망과 또 그 과제에 대해서 오늘 한아세안 정상 부산에 모인다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스튜디오에 네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문화원 함승훈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알록 로이 구마르 사무총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배양수 아세안 연구원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아대학교 국제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 주제가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설레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모두 발언으로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승훈 원장님, 아세안 문화원 생긴 지가 지난 2017년이었죠? 네, 9월이었습니다. 네, 많은 또 일을 하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사실 저희 아세안 문화원은 2014년도 제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그때 정상 간 그 합의에 의해서 그 성과 사업으로 사실은 문화원 건립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곳 2017년 9월 1일 날 해운대구 자동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외교부가 설립을 추진했고요. 저희 부산시가 부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차를 맞이했고요. 네. 연 한 400여 회 정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만 5천 정도 국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번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정상들께서 사실은 뭐 내일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희 문화원을 방문하십니다. 예, 그렇죠. 5년 전에 그 회의에서 예. 그 설립이 제안돼서 지금 현재 그 자국의 아세안의 문화를 잘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거 정상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주 감회가 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서도 이제 많은 외국 손님들이 부산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동남아의 아시안 국가의 자매 도시들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그 도시 외교의 일환으로 올해는 우리가 좀 워밍업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물론 문화교류 사절단을 교환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에 6개 그 무용단을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예. 약 70명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외교관들을 부산에 초청해 가지고 부산 뱀 투어도 시키고 또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기업인들과도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고이카 사업을 하면서 네, 고이카. 예, 라오스 그 인력 그 특히 의료 인력 연수를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이 프로그램 3년간 프로그램 하는 건데 또 스마트 농산, 스마트 농업 사업도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해양수산 관련 어디에 연수도 여기서 하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영상 영화 네. 관련해서도 이 아시안 국가 전문가들이 부산에 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네. 네. 많은 다양한 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아세안 연구원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소개도 해주시고 말씀도. 저희들이 2007년에 동남아 지역 연구소를 개설해서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이 후속 사업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세안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예. 저희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신경을 써서 아세안 지역의 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대학생들의 그 해외 취업, 또 그 아시안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막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연구원 산하에 저희들이 그 메콩 지역 센터를 또 설립을 해서 네네. 메콩과 예.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황기식 교수님, 이번에 열리게 되는 특별정상회의,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예, 계십니까? 이또 국제관계 확자로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서 이런 큰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이 도시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이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지난 시점에 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취적 사업이랄까 역점 사업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부분 다 남북관계 개선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그 못지않게 강조했던 것이 남방 정책이었거든요. 예. 동남아 지역,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회담이 성공할 만한 주변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지금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RCEP이라고 언론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하고 예. 인도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가장 큰 FTA가 최근에 타결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파라고 해서 한국하고 인도네시아도 또 최근에 FTA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적인 분위기라든지 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우리 부산에서 이런 회담이 열리니까 참 이거 의미 있다 생각되고 네. 빨리 내일 돼서 회담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아세안이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화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일선에서 지금 뛰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 아세안 문화원이 생긴 지 2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세안 문화원은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세안 10개국의 사회 문화를 그 알려서 그 아세안 인식 제고를 하는 게 제1차적인 그 역할이고요. 또 아세안 출신의 국내 거주자들에게는 자기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쌍방향 그 문화 인적 교류의 그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뭐 실적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3가지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원이다 보니까는 그 전시 공연으로 대표되는 문화교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강좌라든가 또 문화 체험 이런 네. 걸 실시하는 학술 교육 사업, 그리고 한아세안 간 국민들이 서로 그 어우러지고 교류할 수 있는 인적 교류 사업이 3가지 나누어서 크게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약 6만 5천 분 이상이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2천여 명 됐는데 올해 한 4월부터 한 3천여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만 보니까 사실은 4월 초에 저희 부산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지난 추석 연휴 때 사실은 그 대통령님하고 여사님께서 문화원을 깜짝 방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보도가 되면서 네. 그게 여러분들이 대통령님 가신 대로 그대로 한번 안내도 받으시고 네. 싶고 그래서 방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대통령님께서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사실 문화원이 개원했을 때만 해도 2년 전에 네. 아세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이게 그렇죠. 좀 낯설게 느낀 네.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2년이 흐르면서 뭐 공연으로 영화로 뭐 놀이 체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네. 국민들한테 다가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뭐 놀이 공간이 아닌가 해서 와 보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접하고 나중에는 이제 문화 이외에도 역사, 언어 이런 걸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 걸로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보면 그 아세안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만남도 또 가져보실 텐데요. 한국에서의 정착, 이 생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벌써 40년이 됐으니까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러나 요즘은 훨씬 그 생활이 좀 편해졌다는 거는 많이 느낍니다. 예. 지금 그 외국인 중에서는 약 27%가 이 아시안 나라에서 온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재단에서도 그 무료 한국어 교육만이 아니라 그 생활과 그 법률적인 상담 네네. 또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도 보면은 제일 많이 상담 받는 분들도 아시안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전문 상담은 어느 분 8개 분야에 하는데 뭐 노무 그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8개 분야에서 약 11명이 그 상담을 하고 있고 예. 또 약 13개 언어로 부산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통번역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문화의 중요성, 서로 간의 교류에 있어서 보면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를 얘기하면 다양성 속에 조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아세안 10개국의 문화를 각각 살펴보면 아주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기독교, 불교, 또 토착신앙들이 섞여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가 섞여 있고 예. 또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도 섞여 있고요. 자유분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도 섞여 있고 이렇게 그 아주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세안이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그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아세안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 성공적으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문화도 태국과 캄보디아, 네. 미얀마 불교와 베트남 불교가 다릅니다. 그렇죠. 소승 불교와 네. 대승 불교의 차이가 네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성과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제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황 교수님? 국제관계에서도 물론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아무래도 국제관계 국가 간 관계를 평가하는 데는 일종의 그 하드 파워였거든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느냐,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국방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걸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 하드 파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이게 문화적인 힘이고 문화 교류의 힘이고 그 국가가 어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서 국제관계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하고 문화하고 연결시키는 거 상당히 잘 어찌 보면은 타이밍도 잘 잡았고요. 네. 그 전략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상회담 형태는 아닙니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1대1 회담이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논하는 아니면 두 번째 패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동체에 가서 아니면 그 뭐 에이펙 정상회담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유엔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정상회담인데 이번은 독특해요. 1+10이거든요. 한 지역 공동체 10개의 국가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10개의 국가가 하나의 아이덴티티 문화로 나온 10개의 집단의 대표를 한 국가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국제관계, 국제정치 이론 속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정상회담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은 가장 특징이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산출하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이 국제관계에서 이론이거든요. 네. 즉 가성비가 큰 정상회담 패턴인데 이걸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 회담도 많이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 53개국하고 아프리카 유니온과 중국 이렇게 지역 공동체와 차이나의 그런 정상회담 패턴을 잘 이용하거든요. 예. 일본도 EU 27개국 플러스 재팬 이런 집단 공동체와 한 개국
정상회담 요걸 잘 이용합니다. 예. 그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얼마나 많이 장려하지만 결국은 문화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예. 심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가진 지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더 일찍 시작했지만 이렇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세 번째 열리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처음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진실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융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신남방 정책,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들 못지않게 더 가깝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남방 정책과 함께 경제 교역량도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 그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로 수출한 액수를 보니까요, 950억 달러. 예. 그리고 수입이 540억 달러로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의 그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 목표액이 2천억 달러로 정해져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중에 1000억 달러가 5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가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몇몇 국가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세안 국가 중에 저개발 국가에 대한 투자나 지원 같은 걸 늘려서 우리가 수출 또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4억 3천만 불을 수출했고요. 15억 2천만 달러를 수입해서 9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 국가는 지금 우리와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트너로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함승훈 원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세안 문화원이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허브 역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특별 정상회의 때 이 문화원 건립이 제안돼서 수용이 됐는데요. 사실 그 결정이 된 이후에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도시들 어디가 최적합지냐 하는데 그 외교부가 이제 그 공모 신청을 받고 나서 굉장히 그 실사를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선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산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2015년 당시에 약 한 40만여 명이 좀 안 됐습니다. 그 아세안 출신 그 거주자들이 그 중에 약 20%가 불경 지역에 있었고요. 예.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세안 출신 이런 태국, 베트남 순서로 해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또 네. 그 부산은 또 아울러서 그 당시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네. 5개국과 그 베트남 호치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어디 있죠? 그 필리핀 세부 등 네. 5개 국가와 그 주요 도시하고 자매 연결이 돼 있죠. 예,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발한 이런 그 국제 교류가 큰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제는 뭐 저희 아세안 문화원까지 이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브 도시로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특별 정상회의 때 저희가 지난 5년 전에 그 성과 사업의 하나였다면 이번에도 사실은 그 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라고 해서 예. 그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네네. 추진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더 아세안과 부산의 접점이 더 강화되는 그런 허브 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의 30년 동안 우리나라와 그리고 아세안과의 관계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많이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해 있었거든요. 외교적인 용어로. 그러다가 일반
지금이 일반 대화 상대국에서 지금은 전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네. 동반자 관계 형성돼 있죠. 네네. 외교적인 용어라서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각보다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바라봐도 아세안 지역이 가지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 최근 2년 사이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지금 아세안 지역에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번 열렸고요. 네. 베트남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또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아세안 지역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세안 지역의 10개국을 모두 개별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정책의 수장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냐는 것도 임기 동안에 그 지역하고의 교역을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정책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한국도 우리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발 원조를 30년 전에는 받던 나라에서 30년 그렇죠. 만에 네. 개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을 때 학교에 있는 저희들은 학생들과 함께 그런 보도를 수업 시간에 인용을 하면서 참으로 좀 뿌듯함 그런 걸 느꼈거든요. 물론 네네. 어르신들은 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개발 원조의 한 40%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타겟이 네. 아세안 지역입니다. 제가 타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파트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는 나라, 네. 뭐 받는 나라 이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함께 그런 사업의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케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아세안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더라도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물론이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교류재단의 알록 로이 총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산이 정말 어떤 그 매력적인 도시, 이번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알릴 수 있는. 예. 네. 어떻게 사실은 보시는지. 부산에 누가 오면은 네. 부산의 매력에 빠져요. 음, 특히 그 동남아 쪽에서 오는 분들은, 아시안 쪽에서 오는 분들은 대사님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 하세요. 대사관을 부산으로 옮기면 안 되냐.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의 뭐 인프라 면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어느 도시만큼이나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인프라보다도 중요한 거는 부산이 이 사회공학의 새로운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6.25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항구 도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문화이나 인류에 대한 보다 오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산을 봤을 때는 항상 오픈 공간 그리고 오픈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공간으로 봤을 때도 서울만큼이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면서 볼 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도시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도시가. 네. 그 미래가 만들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부산에 그러면서 보면 아직 가능성이 많고 또 그래서 외국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그 기간 동안 문화원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올해가 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열리지만 문화원도 2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2주년도 기념하고 또 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그 분위기 붐업을 위해서 저희 여러 가지 행사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있을 3가지 행사를 제가 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번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저희 지금 문화원에 아세안 공예 전시회가 저희 1층 기획실에서 전시기획실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까지 이제 전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세안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공예품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와서 예.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세안 영화 주간을 저희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영화. 런칭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세안 영화 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일 그 서울의 명동 CGV에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행사는 끝났고요. 지난주인가요? 15일, 16일 날 저 영화의 전당 이곳 부산에서 저 양일간에 걸쳐서 성황리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못 보신 분들도 매진이 돼가지고요.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저희 문화원에서 다시 재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세 번째 말씀드리면 그 메콩 바자라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바자회 있잖아요. 그래서 메콩 바자라고 이제 저희가 전시를 그 문화원에서 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번이 사실은 정식 명칭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네. 요 메콩이라는 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의아해 하실 분도 있는데 메콩은 그 아세안 10개국을 그 중에서 이제 메콩강이 흐르는 5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저 캄보디아, 네. 베트남까지 말하는데요. 이 5개국의 그 핸드메이드 디자인 상품 요거를 직접 와서 보시고 체험하시고 또 사실 수도 있는 예. 그러한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다양한 행사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셔서 한번 아세안을 친근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그 음식과 함께 또 부산에서 많은 요리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행사도 봤는데 이렇게 문화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더욱 상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같이 이런, 먹어야 예, 사실은 행사들이 네.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의 키워드가요, 평화하고 번영이에요. 네. 배양수 원장님, 왜 이렇게 평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사람, 상생번영, 평화입니다. 그 아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아세안 국가에서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세안에는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여기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가능했고요. 아세안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항상 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그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한 일에 아세안 국가들이 이 우리 남북대와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상회의를 갖게 되는 나라 10개 나라가 모두 북한하고 우리하고 동시 수교가 지금 돼 있기 예, 때문에 거의. 더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매개체를 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황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그 한아세안 정상회의 끝나고 나면 네네. 선언문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생각되는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이 국제정치 학자로서 상당히 좀 그 부산에 있는 대학의 또 교수로서 이번 정상회의는 끝나고 정말 멋있고 모든 국민들이나 세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선언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5년 전이었잖아요. 2014년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대회의 슬로건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기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평화와 공존하고 파트너십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담기겠죠. 5년 전에 보면 주로 행복하고 신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중국이 또 중국 아세안 회담을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의장 선언문 같은 것이 생각보다는 구체적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일단 슬로건도 지난 10년이 중국 아세안의 황금 10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다이아몬드 10년이 될 것이라는 걸로 일단 박수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슬로건도 상당히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슬로건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어찌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지요. 우리 그 메콩강하고 메콩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협력한다. 이런 건데 중국을 보면은 거기서 협력을 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지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대표적으로 메콩 지역에 재난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중국의 재난재해 기술을 갖다가 메콩 지역의 재난대에 해서 공동 재난대해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네.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원장님 지난주였나요? 우리 그 문화장관 회의가 먼저 열렸죠. 예, 그렇죠. 문화장관 회의를 보니까 광주에서, 네. 생각보다 약간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제가 덧붙여드리면은 사실은
요번이 메콩 정상회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예. 왜냐하면 안 열렸던 게 아니고 한메콩 그 연례 회의가 외교장관 회의. 외교장관급으로 열렸는데 이게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한마디 첨언드리면 요번에 이 한메콩 아까 5개국 말씀드렸는데 그쪽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런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이 30주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30주년을 그런 어떻게 관계 한아세안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짜여지는 그것도 아마 선언문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교류재단의 알록 로이 총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회의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는 지리적인 연결보다 휴먼 커넥트를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유학생들도 많은데 아시안 유학생도 제일 많습니다. 네네. 그 학생들을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그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거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리고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그 매개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기능적인 그 연결성을 우리가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기능적인 지금 그 메콩 강도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연결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뭔지 그걸 부산이 30년 동안 발전의 그런 경험으로서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인력 개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어떤 연수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지 파트너십으로 같이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지금 ODS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ODA는 몇 가지 있었어요. 예. 그 미국 중심의 그 원조하는 것도 있었고 네네. 또 미국, 유럽 그렇게 했을 때 또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동남아나 아시안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좀 달라요. 소규모의 네. SDG를 그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특히 여성 엠파워먼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부산이 그러한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들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배양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그 보면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부산형 ODA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 중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의료나 안전 분야에 대한 그 아세안 국가들의 공무원들을 우리 부산에서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료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산에는 그 드라마 촬영소라든가 영화 촬영, 뭐 부산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이런 그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 쪽에 부산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아세안 국가에 잘해서 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부산에 좋은 이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기식 교수께서는 회의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니까 아까도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 아세안은 우리 고마운 지역 아닙니까? 그 무역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일본하고도 무역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 자꾸 우리가 그러면은 시장 다변화 정책의 첫 번째 타겟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는 수출을 1,000억을 하면서 흑자도 400억을 벌고 있거든요. 소위 황금 시장인데 이게 저는 늘 걱정되는 것이 이게 경제 교역이라든지 흑자도 너무 일방 통행이 된다거나 문화 같은 것도 우리 언론을 보면은 계속 네. 보도가 나오는 게 BTS라든지 한국의 K-팝, 음식 이런 것들이 네. 아세안 지역에서 얼마나 융성하고 잘 알려져 있고 대접을 받는지를 늘 그것만 다루거든요. 예, 근데 예. 거꾸로 진짜 문화도 일방 통행, 경제도 일방 통행, 통상도 일방 통행.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던 그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우리도 아세안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건도 구입해야겠고 아세안 지역의 문화도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BTS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걸 좀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뭐 그래서 저희 아세안 문화원이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사실은 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류가 굉장히 사실은 그 시작된 곳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이고 지역 여전히 지금 뭐 그 지속성이 가장 높은 곳, 선호도가 높은 곳이 지금 역시 여전히 아세안이고요. 이런 아세안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류에 대한 그 인식, 네. 또 우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사실은 뭐 아세안 유학생의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상당히 증가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근 한국이 안고 있는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급격한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아세안 분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인적 교류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고요. 그 사실은 아세안이 우리를 이제 필요하러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아세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그걸 국민들이 전부 이제 한번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학교에서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저는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 자라나고 있는 앞으로 미래 주인공들이 아세안을 생각하고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고맙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이 아세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학교에서는요. 예. 이게 정말 우리 대학 교수에게 하시는 질문이겠네요. 네. 청년층 그 학교의 정책도 요즘은 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대학에서도 많은 재원을 쏟고 있고 대학 본부에서도 새로운 과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 때 과거처럼 강대국 일변도 우리가 미국 전문가 양성한다거나 네, 네, 네. EU 전문가 양성한다거나 어떤 그런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드는 학과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세안 지역 관련한 전문가를 만들겠다. 지금 지역 전문가 했을 때 더 이상 미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 이런 학과보다는 우리 부산 지역이 상당히 또 그런 아세안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랄까 관심이 예. 제일 많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 아세안 문화원의 그 역할 덕분이 아닌가 저희 생각하네요. 문화원에서도 사실은 아세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쪽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직업 진출 지역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하고 그런 기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진로 교육 체험을 통해서 예. 저희가 그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세안에 대해서 그 미중 일로 한반도 주변 4강이 아닌 아세안을 우리 그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예. 알아서 자기의 꿈 속에 그 이제 비전 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소개해드릴 때 아세안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학교에서 좀 더 깊게 예. 아세안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또 저희 부산의대에 특수외국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아세안 5개 언어와 아랍, 터키, 인도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교육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원격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네. 시골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담양초등학교의 다문화 아이들을 그 화상으로 그 다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어도 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또 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아세안 문화원하고 같이 I Can Speak 아세안이라는 언어 교육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을 이해시키고 아세안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 포커스 이 시간에는 한 아세안 정상 부산에 모인다 주제를 가지고 얘기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알록로이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그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가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네. 일단 부산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는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아시안에서 배워야 된다. 거 자주 주장하는데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재단에서도 시민들한테는 국제화 함양 교육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도시에 부산이라는 도시에 몇 명의 외국인이 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이동 인구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휴먼 네트워크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홈 비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가정 방문하면서 그 자꾸 그 네트워크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 다양성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배양수 원장님. 예.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첫째 그 아세안에 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아세안 하면 대부분 좀 저개발 국가라는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은 대학교에서는 아세안을 잘 이해하고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잘 길러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기식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평화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인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에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맞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가 대부분 다 또 우리 특이하게 남북하고 동시에 또 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늘 아세안 생각하면 이번이 우리 이 남한만의 행사는 아니겠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부산을 방문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세안이 남북 관계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아세안 지역이 대부분 다 과거에 이 사회주의 경험을 했다가 네.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 체제 전환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이그젠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세안 지역 아닙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공적인 자본주의화, 시장 개방의 모델이 바로 아세안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부산이 우리 이 회담을 성공시킨다면은 정말 성공시킨다면은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또는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베스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회담의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부터 있게 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렇다면 함승훈 원장께서는 부산 시민들께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 당부드릴 게 많은데요, 사실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상 회의를 준비하느라 지금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롯해서 외교부 그리고 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획단 그리고 신남방 정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같은 아세안 문화원 같은 유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참여, 협조가 더해질 때 반드시 내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큰 성공적인 그러한 개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계기로 해서 부산이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로서 또 네. 한아세안 관계의 중심 허브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도시 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부산이 자랑하는 문화인적 교류 이 폭발적인 이 교류가 이제 예상되는데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산의 자랑하는 마이스 산업 더욱더 한 단계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지역 저변화를 통해서 부산의 관광도 아주 발돋움하는 한층 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부산 지역 이 기업의 인지도 상승을 인해서 굉장히
진짜 파급이 굉장할 거라고 이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아무튼 부산 시민 여러분 그 내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관심 주시고 또 시민 참여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화면에서 봤을 때, 문화 네트워킹 면에서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데요. 예, 배양수 원장님. 네. 저희들 꼭 이번 그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은 이제 그 아세안 국가에서는 아주 특별한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기식 교수님. 예, 그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 세계 그 해외 정상 11명이 오는 도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도시가 서울 말고 부산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저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자회담,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사람 평화, 또 상생 번영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신남방 정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기존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을 벗어나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협력 수준을 더욱 높여서 경제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